서울 한남동 언덕 위 유리창 가득 야경이 펼쳐진 펜트하우스. 올해 65, 호텔 체인 오너 장미련은 와인잔 대신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국내 5위 규모 호텔 그룹의 회장, 수십 개 지점을 가진 라메르 호텔의 주인이었죠. 그녀 앞에서 조심스레 입술을 여는 사람은 외동딸 유나린 32. 다소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요. 미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상대는? 박준서. 시청 복직과 계약직 공무원이야. 그 말에 미려의 눈가가 스쳤습니다. 복직, 계약직, 시청.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들이 한꺼번에 등장했죠. 하리는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서는 취약계층 상담하고 독거 어르신들 돌보고 그런 일을 해. 부자는 아니지만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그렇겠지. 미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고향에서 작은 여관을 하던 남편이 사람들 빚 보증을 서주다 줄줄이 망했던 날들. 힘든 사람 돕다 보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렇게 말하던 남편은 결국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미려는 혼자 아이 하나를 키우며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 만나보면 알 거야. 싫다. 짧은 대답이 방 안을 내려쳤습니다. 난 더 이상 착한 사람 타령 못 듣겠다. 하리나, 착한 사람 옆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가족이야. 하린의 눈동자에 상처가 스쳤지만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난 엄마처럼 살고 싶진 않아. 그 말은 예상치 못한 칼날이 되어 미려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잠시 침묵. 그럼 이렇게 하자. 미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를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이틀 뒤 새벽, 늘 맞춤 정장을 걸치던 장미려는 묵혀둔 패딩과 청바지를 꺼냈습니다. 지퍼는 몇 번이나 걸렸고 오래된 운동화는 바닥이 닳아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누가 봐도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노년 여성이 돼 있었습니다. 차 대신 지하철을 탔습니다. 아침 러시아워, 몸이 부딪히고 신음이 섞인 한숨들이 공기를 채웠죠. 그녀는 복지관이 연결된 구청 종합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준서가 일한다는 곳. 복도 끝, 복지상담실이라는 작은 판이 보였습니다. 안에는 헛니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이마에 흘러내리는 머리를 아무렇지 않게 쓸어 넘기며 민원인과 눈을 맞추는 모습. 다음 분 들어오세요. 장미려의 번호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준서가 의자를 가볍게 당겨주었습니다. 저기 아들 둘이 있는데 연락도 안 하고 임대료가 밀려서 나가래요. 미려는 준비해온 이야기들을 섞어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서는 메모지 한 장을 꺼내 꼼꼼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소득, 건강 상태, 자녀 연락 여부까지. 어머니, 이건 당장 해결은 안 되지만요. 그는 복지제도, 긴급지원, 임시주거시설까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풀어서 숫자는 크게 적어서. 근데 이런 거 신청하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말 하더라고. 미려가 일부러 툭 던졌습니다. 준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같은 분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세금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고요. 그 한마디가 미려의 복부를 세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하던 말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다음 방문 때 미려는 더 노골적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현금 봉투였습니다. 저 지난번에 도와줘서 고마워서. 그녀는 떨리는 손을 연기하며 봉투를 밀었습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죠. 준서는 봉투를 보더니 잠시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왜? 당신도 먹고 살아야지. 계약직이라며? 곧 잘릴지도 모른다면서. 미려는 일부러 속을 긁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받으면 안 돼요. 준서가 봉투를 그녀 쪽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건 제 일이니까요. 일하면서 받은 월급이면 모를까 이런 건 받으면 제가 남들 얼굴을 못 봐요. 나 같은 늙은이가 주는 돈이 그렇게 더러워?
살짝 자극해보자 준서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 돈 내밀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것 같아서요. 민폐 안 끼치려고 뭔가 보상하려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전 그런 마음 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잠시 정적. 미련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연기 좀 한다고 내가 흔들릴 줄 알아? 하지만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죠. 미련은 천천히 봉투를 도로 집어넣으며 준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의 눈빛.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준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 혼잣말이야. 미련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다음에 또 올게. 언제든 오세요, 어머니.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복지 상담실을 나서며 미련은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그랬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그 말을 믿다가 온 가족이 무너졌는데 이 청년은 여전히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챕터 4. 구청의 조용한 전쟁. 며칠 뒤 구청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부인이 민원을 넣으러 온다는 얘기였죠. 민원실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실과장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누군가는 괜히 건드리지 말자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시간 장미련은 또 다른 차림으로 구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남편의 낡은 점퍼를 걸친 조금 더 거친 인상의 노인 연기를 준비했죠.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명품 코트를 걸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이미지가 말이 아니라고. 시청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직원들 눈이 서로를 향해 흔들렸습니다. 국회의원 부인. 그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소리쳤습니다. 우리 건물 주변 노숙자들 좀 싹 치워줘요. 누가 대신 나가 막아줄까? 누가 나서야 하나? 그때 복지 상담실에서 준서가 나왔습니다. 지시받은 듯 국회의원 부인 맞은편에 앉았죠. 말씀 들었습니다. 주변 분들이 거주지를 잃은 사정이 있어서. 사정 따위 필요 없고 치우라니까? 시민들 불편하다고. 잠시 침묵 후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을 치운다는 표현은 쓰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불편하신 건 이해합니다. 다만 그분들도 시민입니다. 저희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사람을 물건처럼 옮기진 않습니다. 구청 과장이 허겁지겁 달려와 눈짓으로 말렸지만 준서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임시보호소와 연계해서 조용히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치운다는 표현은 기록에 남길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내 냉랭해졌습니다. 참 별사람 다 보겠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로비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로비 의자에서 지켜보던 장미련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청년 정말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사는구나.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다음 날 시청 고위 간부가 내려와 복지과를 뒤흔들었죠.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사람이든 뭐든 민원인이 싫다는데 말이 많아. 복지과 과장은 얼른 대답했습니다. 예, 박준서 주임이 잠시 표현을. 눈빛이 일제히 준서를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기록에는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준서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희생양은 정해진 거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준서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기관 이미지 훼손. 그 한 줄짜리 사유.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장미련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익숙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빚보증을 설 때 주변 사람들은 박수쳤습니다.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자 모두 등을 돌리고 누가 그럴 줄 몰랐냐고 손가락질했죠. 이번에도 결국 책임은 가장 약한 쪽이 지는 거야. 그녀는 핸드백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금박 글씨. 라메르 호텔 그룹 회장 장미려. 준서는 퇴근길에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경고장 한 장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었습니다. 재계약 탈락, 승진 누락, 그리고 결국 조용히 밀려나는 것.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치운다는 말, 그건 기록에 남길 수 없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준서야, 괜찮아? 응, 괜찮아. 준서가 억지로 밝게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볼까? 뭔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아니야. 이건 내일이야. 내 엄마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고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박준서 주임님. 돌아보니 낡은 패딩을 입은 할머니였습니다. 아니, 그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저 기억하세요? 월세 밀린다고 왔던. 아, 어머니. 준서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미려가 따뜻한 어묵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힘든 일 있었다며? 소문 들었어. 준서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며칠 뒤 아침 시청 로비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익숙한 네이비 코트를 걸친 여성이 내렸죠. 오늘은 패딩도 낡은 운동화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 라메르 호텔 회장님이래. 직원들의 속삭임이 복도를 타고 흘렀습니다. 복지과 과장이 급히 마중 나왔습니다. 아, 회장님 어떤 일로? 복지 상담실 박준서 주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미려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회의실에 과장과 국장까지 모였습니다. 준서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들어왔고 그녀를 보자마자 살짝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 하지만 떠올릴 틈도 없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원인으로 3번 이곳을 방문했어요. 한 번은 월세가 밀린 노인으로, 한 번은 돈 봉투를 들이민 사람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로비에서 지켜보는 방청객으로. 과장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그때마다 한 사람만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약한 사람 편에 서고 자기 이익을 거절하고 권력 앞에서도 표현을 바꾸지 않은 사람. 바로 이 친구입니다. 미려가 준서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이런 인간을 기관 이미지 훼손이라고 부르더군요. 국장이 헛기침을 하며 말을 돌리려 했지만 미려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라메르 호텔 그룹이 연말마다 시청과 함께하는 복지 협약 기억하시죠? 순간 공기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연 20억짜리 프로젝트. 그 지원을 계속할지 다른 지자체로 옮길지 고민 중입니다. 미려가 명함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잘 봤으니까요. 복지과 사람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국장은 진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경고장은 철회하겠습니다. 그건 과했던 것 같군요. 과했던 게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미려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건 이 친구의 인생 기록에 남을 상처니까요. 준서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남의 작은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앞에서 박준서는 셔츠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준서 씨 긴장했죠? 할인이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우리 엄마 생각보다 착해. 그 말과 동시에 문이 열렸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장미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준서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때 미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미려입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서 상담해 주시던 그 복지 주임님께 인사부터 해야 할까요? 준서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그날들 전부? 네. 다 봤어요. 미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밀어도 욕을 섞어 말해도 높은 사람 앞에서도 당신은 같은 쪽에 서 있더군요. 약한 사람 쪽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한때 그런 사람 옆에서 무너져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우리 딸이 나처럼 되는 게. 할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더군요.
미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착해서 망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 하나 지켜줄 용기가 없었던 주변이었단 걸.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서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박준서 씨. 네. 우리 집 한번 망해본 집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보게 됐죠. 하지만 그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숫자는 내가 지킬게요. 당신은 사람을 지켜주세요. 우리 딸이 옆에서 함께 그렇게 살 수 있게.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서는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사람도 할인도. 할인이 훌쩍이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다운 말 좀 하네. 창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문. 그날 세 사람 앞에 비로소 새로운 계절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은빛 인생극장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장미려 회장은 말했습니다. 이제 숫자는 내가 지킬게요. 당신은 사람을 지켜주세요. 나이 들어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켜온 것보다 내가 지켜준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지켜주셨나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구독으로 은빛 인생극장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은빛 인생극장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